예측을 좀 해보죠. 192개 아닙니까? 즉 그 앞으로 22대 국회는 이제 뭐 21대는 뭐 우리가 저 유권자 입장에서 그냥 퇴퇴퇴퇴 하면서 야 됐어 그러면서 이제 침 뱉고 끝나는 거야. 그리고 22대로 가요. 22대에서 192개고 그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도 군사법원에서 이거를 일부러 시기를 늦췄다는 거 아니에요. 김규현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. 시기를 늦췄다는 거야. 이 기록. 대통령이 12시 7분부터 해가지고 3번 전화했다는 이 기록. 통신 기록에 관한 공개를 늦춘 거야. 늦춘 거야. 그러니까 요 표결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늦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군사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 늦춰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참 왜 하여간 무조건 진행돼야 될 일인데 무조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고랬다는 거고 김기현 변호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. 그러면 여하튼 이게 밝혀졌잖아요.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게. 그럼 22대는 어떻게 될지 그 예측을 조금 해주세요. 마지막으로. 저는 그 시간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 이 표를 보고 저는 좀 참담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국민의 대표들이 했다는 일에 대해서 일단 역풍이 있을 겁니다. 바로 그러니까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22대 총선 때 보여주신 그 의사 표현의 방향과도 다르게 또 여론조사와도 다르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부결시킨 그 표수에 대해서 이 전투에 이겼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으나 전쟁 전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역풍, 후폭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시간 순서대로 이제 5월, 6월 가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뭐 또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겠죠. 그러면 22대는 의석 구성이 다르다.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죠.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실과 다른 의견을 내면서 이번에 뭐 직구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권 주자, 당권 주자들이 국민의 이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울 가능성, 그러면서 이 찬성표들이 조직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진짜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공수처는 계속 수사를 할 겁니다. 지금 수사 주체가 특검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장은 공수처이고요. 그럼 공수처가 하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당장 MBC 보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, 재판 상황, 공수처의 수사 상황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 수정안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. 일단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MBC 보도가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은 거의 동시간대에 SBS, MBC 한겨레 보도가 나왔어요. 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세 군데에서 나왔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얘기를 상황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번에 이게 부결돼 가지고 가장 낙담한 데가 공수처일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사실 공수처는 빨리 수사해가지고 빨리 특검에 넘기고 싶거든요. 끝까지 자기들이 가져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공수처의 위에서 그러니까 좀 수사 방해까지는 아니고요.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피사실 공표로 나와서 수사 지금 하는 검사도 엄청 쪼고 있다라는 거예요. 니들 계속 언론에 이런 식으로 할 거야? 니들 핸드폰 다 까볼 거야. 막 거의 이런 식의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어제 보도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에서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공수처하고는 상관없죠. 그렇죠. 그렇긴 한데 분위기가 좀 그렇대요. 수사를 못한다는 거죠. 상당히 압박감을 공수처 검사들도 느끼고 있어서 사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왜냐면 욕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빨리 특검이 되기를 가장 바랬던 게 그렇겠네. 그랬을 거예요.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공수처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. 공수처가 이제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. 앞으로 몇 개월을. 근데 이게 저 6월에 국회가 개원을 하지만 사실은 상임위 구성하고 특검 올리고 본회의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결국은 또 가을이야. 분명히 가을일 거예요. 그러면 가을 되면 또 국정감사야.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또 겨울이야.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저는 계속 걱정되는 게 8월에 박문진 이사 교체돼.
그럼 아까 SBS 한겨레도 보도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MBC의 스피커로서의 파워가 굉장하기 때문에 KBS는 지금 보도합니까? 오늘도 제가 유심히 신문들 쭉 봤는데요.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동아일보 헤드라인에 나오지를 않아요. 이 보도가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정도만 헤드라인으로 잡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독자 다 합해봤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00만이 안 될걸요? 근데 MBC에 한번 뉴스데스크 보도하잖아요. 4,500만이 봐요. 4,500만이 봐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게 MBC, 그 다음에 SBS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상업방송이잖아요. 훨씬 더 기반이 약하다. 구성원들은 뭐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MBC에 비해서는 기반이 약한 거예요. 공영방송에 비해서는. 이거는 구조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SBS 기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. 그러면 한겨레 경향의 그것과 그 어떤 영향력과 SBS의 어떤 그 구조적인 한계, 거기에서 8월에 박문진 이사회가 다 갈리고 난 다음에 사장까지 만약에 갈린다면, 안영준 사장까지 만약에 갈린다면 KBS처럼, 그러면 지금 현재 KBS의 박민 체제의 KBS처럼 그렇게 9시 뉴스가 MBC 뉴스데스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면 암흑시대에 가는 거예요. 거의 암흑시대에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예. 예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8명 뭐 몇 명이 됐든 이분들이 이제 움직일 명분을 줄 필요가 있잖아요. 예.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 발의하고 제 의견을 할 때 약간의 타협 뭐 이런 거 독소 조항이라고 굳이 막 주장을 하니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명분을, 그러니까 저쪽에 움직일 명분을 좀 줄 필요도 있지 않나, 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.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면은 제가 보면 108명 또 그대로 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대로 108명이 그대로 다 반대할 것 같습니다. 다시 거부권 행사하고. 그러니까 민주당의 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고. 그러니까 8월 이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그 통화기록의 보존 연한이 1년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7월 30일에 8월 2일 이게 이제 다 그러면 다 이제 폐기되거든요. 그러니까 보관 의무가 없으니까 바로 삭제하겠지. 0시에 바로 삭제할 거야. 1초도 낭비하지 않을 거라고. 그러니까 그렇죠. 그 전에 뭐가 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네.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,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올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물론 분노도 있고 이제 국민의 힘이 뭐 이제 더 싫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리를 어떤 식으로 챙길 것인가 조금 그렇지. 고민할 필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. 지금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